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곽광을 받고 있는 루나 얘기부터 소더비에 관련된 이제 미술계에서의 NFT, 마지막으로는 터비캐츠 NFT 민팅에 관한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기지만 루나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루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테라의 루나 토큰, 테라는 두 가지 토큰을 가지고 있는데요. 테라 USD가 있고 하나 이제 루나 토큰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루나 토큰이 이 소셜 플랫폼상에서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소셜 매트릭에 따르면 10월 이후 가장 많이 논의된 토큰으로 1위가 루나 토큰이 차지했는데요. 소셜 볼륨이 증가하다 보니까 가격이 약 15% 정도 상승한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안정성이 좀 해소되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도 루나 토큰이 어제 한 6만 원 정도 하던 게 한 8만 원 정도로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테라가 항상 언급될 때마다 루나가 같이 좀 언급이 되는데 이 테라와 루나의 관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루나는 본사가 사실은 한국이에요. 테라 토큰은. 그래서 다니엘 신과 도우건 두 분이 이제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자금 조달에서 이제 바이낸스 랩이나 후오비 캐피탈 그리고 폴리체인 등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괜찮은 기관들이 투자가 됐구나라는 부분에서도 핫했고요. 그래서 총 3,200만 달러를 모금을 했습니다. 테라와 루나와의 이제 관계를 살펴보자면 테라 USD는 스테이블 토큰이에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토큰인 테라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면 그 테라를 판매하고 남은 그 매각 자금으로 루나 토큰을 사서 소각을 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불안정성이 진한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때 스테이블 토큰을 찾으시는 분들이 테라 USD 등 스테이블 토큰을 찾게 되면 당연히 루나의 가격이 좀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테라 생태계를 한번 살펴보면 루나가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 달 동안 소셜 볼륨이 15%가량 증가했다는 거, 그만큼 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행위 분석 플랫폼인 센티먼트에 따르면요. 소셜 볼륨의 증가는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 즉 토큰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루나 토큰을 좀 구매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맞게 이해한 걸까요? 전문가에 따르면 2022년에 가장 주목해야 될 토큰으로 두 가지를 뽑았었는데요. 그 하나가 루나고요. 하나가 이제 폴카닷 그 두 개 토큰이었습니다. 예. 루나와 폴카닷은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지켜봤던 코인이잖아요. 네. 두 가지의 향후 전망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루나 같은 경우에는 그 슬로건이 투명한 수수료를 내세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루나 토큰은 우리나라로 좀 티켓몬스터랑 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점점 이커머스 쪽으로 그 생태계를 좀 넓혀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폴카닷은 지금 여러 가지 토큰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그 서버 자체의 불안정성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폴카닷은 그러한 사건 사고가 하나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가 튼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2022년에도 이 테라의 루나와 폴카닷은 잘 선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코인들로 루나와 폴카닷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기사에서 좀 더 다뤄보면 좋을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어떤 토큰이 새롭게 나왔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토큰이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있는지 그리고 회자되는 이유가 뭔지로 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궁금한 것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로 좀 변경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 암호화폐로 들어온 지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과연 이 암호화폐가 살아남을까 안 살아남을까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시점은 좀 지났고 어떤 암호화폐가 향후에
선전을 할 것인지, 잘 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투자 수익을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소셜, 즉 소셜 플랫폼 내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이 되고 유망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될수록 가격에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센티멘트나 이런 플랫폼에서 어떤 토큰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지를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뭐 시장의 펀더멘털에 대한 불안감은 가질 시기는 지난 것 같고요. 이제는 어떤 데서 우리가 좀 더 수익을 보고 향후 가치 투자를 할 것인지 지켜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루나 관련된 이슈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터비캣츠라는 NFT 민팅에 약 55만 달러의 가스비를 지불한 사람이 있습니다. 55만 달러는 처음 들어보는 수치인 것 같아요. 어떤 이슈인가요? 네. 최근 익명의 거래자가 터비캣, 즉 땅딸만한 그 고양이라는 터비캣이라는 NFT가 나왔는데요. 이때 이 터비캣 1000개를 구매하기 위해서 약 가스 요금으로 200이더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씩 짚어볼게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제 가스비를 지불한 건데 그만큼 또 이 프로젝트가 가치가 있다라고 본 거잖아요. 터비캣츠가 어떤 프로젝트인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터비캣츠는 말 그대로 어떤 작가가 좀 귀여운 그 2D 형태의 고양이를 그려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현재 오픈시에서 거래량 한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더 사는 것 같아요. 이게 0.1로 발행이 됐거든요. 0.12도로 발행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1000개를 구매를 하면서 200이더를 썼어요. 네. 그래서 그 1000개를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이 100이더, 가스 비용으로 200이더를 써서 총 300이더를 썼습니다. 또 언뜻 네. 들으면 상당히 바보 같은 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 터비캣의 현재 가격이 0.63이더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원가는 개당 0.3이더에 산 거가 되지만 이미 2배 차익을 얻었다. 그래서 결국 가스비로 200이더를 쓴 게 이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잘한 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애초에 민팅 가격이 0.1이더이기 때문에 100개를 구매했다라고 한다면 102더인 건데, 1000개를 구매했다면 102더인 건데, 구매한 가격보다 이제 수수료를 더 많이 2배가량 지불한 셈인데, 사실 그걸 능가하는 수익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만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값을 지불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파생된 게 NFT 시장인데, 거기서 어떤 토큰은, 최근에도 보면 인비저블 프렌드라는 토큰이 있어요. 예, 그 NFT는 민팅 가격이 0.2이더인데 지금 시장에서 한 9이더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거의 막 45배, 초기에는 뭐 50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 있는 NFT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데 이 터비캣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민팅할 때 먼저 빨리 가스비를 들여서라도 사는 사람이 뭐 임자가 되는 그런 NFT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박을 한 셈이 되죠. 터비캣은 2만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0개 발행이 좀 일반적인데 이 터비캣은 좀 더 많은 수의 캣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0.63이더라는 상당히 민팅가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상승한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좀 더 다뤄보면 좋을 내용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냥 오픈시나 이런 거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ICY.tool이라든지 그런 유료 그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5분 혹은 1시간, 뭐 6시간 내에서 어떤 게 가장 인기가 있고 많이 구매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본격적으로 NFT 시장에 좀 뛰어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조금 유료 사이트에 접속하시더라도 어떤 게 트렌디한가, 네. 그리고 어떤 걸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실시간적으로 좀 받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뭐 NFT 거래를 소장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 SNS 상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인기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세 번째 기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더비에서 경매 직전에 104개가량의 크립토펑크를 철회했다라고 하는데요. 소더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가장 유명한 경매사이기도 하고 크립토펑크는 NFT계에서
내로라 하는 탑 1이잖아요. 네.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요일 날 소더비에서 경매하기로 예정된 크립토펑크 104개 크립토펑크가 철회가 됐는데요. 소더비에서 철회를 했다기보다는 판매자가 셀러가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더비에서 상당히 지난 6월에 크립토펑크 경매를 이미 했어요. 네. 그때 제로X650D라는 수집가가 700만 달러로 이 크립토펑크 104개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BAYC 104개의 101개의 BAYC를 2,400만 달러로 경매에 성공을 했는데요. 다시 소더비가 그 104개의 크립토펑크를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최고 사전 입찰가가 최소 입찰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 입찰가로 2천만 달러를 측정을 해놨는데 사전 입찰가로 1,400만 달러뿐이 입찰한 게 없어서 네. 이게 흥행하기 어렵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차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크립토펑크는 15만 5천 달러거든요.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1,610만 달러 정도가 돼요. 근데 그건 이제 바닷가기 때문에 실제 그 안에 희귀도가 좀 높은 애들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4개 중에. 네.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한번 1,400만 달러 혹은 2천만 달러 가까이서 파는 게 오히려 손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소더비 측이 아닌 판매자가 판매를 철회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만큼 크립토펑크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아직 팔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전 입찰가가 예상 입찰가에 못 미치는 사태가 일어난 거네요. 그런데 네. 크립토펑크는 워낙에 좀 인기가 많은 NFT 프로젝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암호화폐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시기가 좀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 달 전만 만약에 이런 소더비 경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했을 텐데 지금은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암호화폐에서 좀 빼는 사람들, 자기 자금을 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발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후에 또 장이 좋아지면 한 번 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코인을 사기보다는 NFT를 구매하는 게 좀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인가 봐요. 요즘 NFT를 거래하는 게 이제 토큰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12더짜리 NFT를 만약에 샀다. 근데 산 가격이 만약에 1, 2더가 500만 원일 때 샀을 때 1, 2더가 300만 원으로 떨어지면 네. 그 2더 가격은 동일하더라도 자산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의 직접적인 가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타격을 받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체크해 볼 만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작년 6월, 올해 9월, 그리고 최근에 인비지블 프렌드 레전더리 그 황금 인비지블 프렌드가 거의 한 500억 가까이 낙찰이 됐어요. 이런 것처럼 아직까지도 NFT 시장이 핫한 거는 사실인데 지금 전쟁 등 이런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NFT가 잠깐 이제 주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NFT 시장이 지금 당장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디즈니나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시장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에도 더 관심을 갖고 어떤 것들이 좋은 것인가, 어떤 것들이 롱텀 홀드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이슈까지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퀀츠 아트 프로젝트가 살바도르 달리와 이제 피카소의 작품을 독점 NFT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NFT, 그러니까 실제 자산과 디지털 아트와의 이제 관계가 뭐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즉 실제 자산을 디지털 아트로 옮긴 것을 사면 실제 자산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데 실제 자산과 NFT는 좀 별개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이 NFT를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실제 자산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뱅크시의 작품을 불에 태웠었잖아요. 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퀀트 아트라는 곳에서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 즉 알레고리 오브 더 시라는 작품을 6,801개의 NFT로 만들었습니다. 즉 이
801개 NFT가 그 실제 자산에 대한 이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까? 실제 작품을 뭐 임대하거나 향후에 이제 판매되는 거에 대한 로열티 수익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방면에서 NFT 홀더들에게 베네핏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류근상 작가의 르네상스 NFT가 있는데요. 르네상스 NFT를 보유하신 분이 이제 가장 가까운 근시일 내에 경매를 할 때 본인의 NFT를 소각하면 경매 수익을 나눠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실제 자산에 대한 어떤 지분으로서의 NFT도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실제 자산과 NFT, 실물 작품과 디지털 아트 간의 관계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좀 별개로 인식이 되었는데 이렇게 실물 작품을 판매를 할 때 나온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지급을 한다면 NFT와 좀 더 밀접하게 실물 자산이 이어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좀 더 체크해 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NFT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 NFT 자체가 디지털 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실제 작품을 사진 찍어서 NFT로 만든 게 아니라 NFT 자체가 의미 있는 디지털 아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실제 작품과 NFT와의 관계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실제 작품과 NFT 작품의 연관성을 가지고 NFT를 만드는 곳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실물 자산과 NFT가 이어지기도 하지만 NFT 그 자체로 로열티가 충분히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